자, 민주당이 정말로 민간인을 사찰했는지 이거 조사해 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관을 사칭한 일명 민주파출소를 운영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는 민간인에 대한 사찰까지 벌이고 있는 정황이 파악됐습니다. 극성 지지자들이 문의를 하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힘을 써서 신상털이를 하고 고발하게 하는 시스템인데 민주당의 초법적 행태, 정말 점입가경입니다. 익명으로 정치풍자 활동을 해온 한 여성 유튜버가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자에 의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으며 이 고발 과정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개입해 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슈퍼미소녀라는 가명으로 정치풍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한 여성은 1월 30일 감옥에 갈 것 같습니다. 라는 영상을 통해 자신이 민주당 강성 지지자에 의해 고발당했으며 서울 동작경찰서 수사과에 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자는 대형 커뮤니티 사이트 DC인사이드 이재명 갤러리에서 활동하는 강성 이재명 지지자였는데요. 이 자는 해당 유튜버가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증거들을 수집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발자가 문제 삼은 영상은 민주당 박지원과 그 부친을 다룬 영상과 송영길의 일대기를 다룬 영상, 김남국의 코인 거래 관련 의혹들을 다룬 영상 등이었는데요. 고발자는 당사자들이 바쁜 상황이라 대응할 여유가 없어서 자신이 직접 나섰고 과거 다른 이직 유튜버를 고발해 감옥에 보낸 것처럼 이번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주당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냈습니다. 문제는 피고발인인 슈퍼미소녀라는 유튜버는 신상정보가 공개된 바 없는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발한 인물은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실에 전화해서 피고발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문 정권의 검찰 무력화에 선봉에 섰던 정치검사로 악명을 떨친 박규택은 2020년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고 이재명의 여러 사건들을 총괄하는 핵심 변호인으로 활동한 공으로 공천을 받았는데요. 2024년 국회의원 배지를 단 직후 이재명 당대표 법률특보를 맡아 현재도 주요 사건에 대한 변호 지원을 맡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 출신 박균택이 검찰에 남아있는 인맥을 동원해 개인의 신상정보를 캐낸 뒤 이를 지지자에게 넘겼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한국 수사기관이 요청하더라도 미국 법과 회사 정책에 따라 익명으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요. 민주당 의원실이 익명 크리에이터의 신원을 확인해 일반인에게 제공했다는 것은 이미 그 이전부터 해당 크리에이터에 대한 사찰과 불법 신원 조회를 해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민주당의 이러한 작태는 마오쩌둥의 홍위병이나 북한식 5호 담당자와 다름없는 위법, 초법, 불법 행위인데요. 국민들 위해 군림하는 민주당도 문제지만 그러한 민주당을 지지하며 고발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 언젠가 자신이 당할 차례가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못하는 모양입니다. 네, 민주파출소를 만들어서 국민을 겁박하는 이 민주당, 그러면서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이 민주당, 급기야 민간인 사찰까지 해왔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자, 슈퍼미소녀라는 유튜버인데 저는 제 얼굴을 이렇게 드러내고 하죠. 그리고 제 이름도 신인균 다 알죠. 뭐 저희 전적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그리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겸임 교수를 했었고, 뭐 이런 상들 다 알죠. 그리고 제가 뭐 육해공이라든지 또는 국방부라든지 자문위원을 했으니까 그 해당 본부에 제 인적사항 다 있을 것이고, 저는 공개됐어요. 저하고 이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항상 가면을 쓰고 나와요. 자기 이름도 없어요. 그냥 슈퍼미소녀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인적사항을 알았을까요? 고발을 하려면 인적사항을 알아야 고발장을 쓰죠. 자, 그리고 명예훼손이라고 하는데 이 명예훼손으로 고발 완료했다라고 이 이재명 갤러리 DC인사이드라는 국내 최대의 인터넷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재명 갤러리라고 하는 게시판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슈퍼미소녀 고발 완료. 동작경찰서에 고발했다라는 건데, 아니 이 사람이 슈퍼미소녀 이름도 얼굴도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고발을 합니까? 그걸 알아야 고발을 할 텐데. 자, 그럼 왜 고발했냐? 정치구단 박지원의 삶에 대해 알아보자라고 슈퍼미소녀가 1년 전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올렸는데 조회가 16만 조회네요. 유기견의 삶, 김경수에 알아보자 13만. 뭐 박지원에 대해서 예를 들면 박지원 아버지가 말치산이었다. 뭐 이런 그 설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봤겠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송영길이 베트남에서 무슨 짓을 했길래 송영길 별명이 송트남이냐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했겠죠. 우리들은 그냥 소문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인데 조금 심층적으로 했겠죠. 유튜브가 이제 국민 호기심을 좀 밝혀주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다 라고 하는데 이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친고죄예요. 즉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느낀 사람이 본인이 고발해야 이게 성립되는 건데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제3자가 고발하는데 이거는 그럼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고발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고발을 받아줬죠. 왜? 민주당을 지지한 사람이 고발하니까 어유 받아들여야죠. 예, 어유 네네 이렇게 되는 거고 아까 JK 김동욱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발언을 하니까 뭐야 어디 감히 윤석열 대통령 지지를 해? 너 외국인이지? 그럼 너 또 이건 수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말 편파적이고 이건 지금 초법적인 행위를 지금 경찰이 한 건데 친고죄인데 이 지금 고발했다라고 한 저 사람하고 박지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뭐 박지원 아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고발 접수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다가 자신이 또 밝혔어요. 어떻게 해서 알아냈냐? 그래서 일단은 민주당 법률위원장 아닌데 당대표 법률특보예요. 특보. 박균택 의원실에 전화를 해서 확인한 인적사항과 유튜브 크리에이터 소속사 내용들을 전달했고 즉 박균택 의원실에 민주당 박균택 의원실에 전화하니까 그 슈퍼미소녀의 인적사항이 있더라 이겁니다. 이 사람의 말에 의하면 아니 슈퍼미소녀가 도대체 어디 사는지 이름은 뭔지 뭐 전화번호는 뭔지 어떻게 압니까? 아니 박균택 의원은 도대체 어떻게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박균택 의원은 뭐 한자냐 보니까 국회의원 되기 전에 일단 그 변호사였고 변호사 되기 전에 검사였어요. 법인 광산 대표 변호사 박균택 이래가지고 자기 전화번호까지 또 이메일까지 이렇게 해서 뭐 인터넷 쫙 뿌려놨더군요. 검색하니까 바로 나와요. 이게 명함인데 아마 선거할 때 쓰려고 아마 뿌렸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법무부 검찰국장이었어요. 꽤 높았죠. 그러면서 이재명에게 완전히 충성을 해왔었던 인물이었고 그리고는 이제 이재명이 여러 소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현직으로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서 이재명에게 충성을 하고 그리고 퇴직을 해서 변호사 개업을 한 이후에 법무부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그 광산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광산구 공천을 받고 이재명에게 딸랑거렸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현직 의원으로서 이재명의 법률특보를 하면서 이재명이 지금 굉장히 많은 소송에 휘말려 있죠. 주연자가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충성을 하고 있는 잔데 그건 뭐 이재명하고의 관계고 그런데 도대체 슈퍼미소녀 어떻게 알았냐 박균택 너 어떻게 알았어 도대체 이건 검찰로서 자기 지금도 검찰 네트워크가 있겠죠. 이재명의 법률특보 그리고 법무부 검찰국장 출신이니까 자기 부하 친구 지금 다 있겠죠 아직도. 야 필요한데 슈퍼미소녀라는 애 인적사항 좀 알아봐줘. 검찰에 전화해서 알아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 법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자 그래서 북한의 5호 담당제 그리고 마오쩌둥의 홍위병 똑같은 짓을 하고 있죠. 홍위병이 서로 그냥 충성경쟁을 해서 완전히 나라를 뒤집어 엎었던 그 문화 대혁명 시기 그리고 5호 담당제에서 서로 상대방을 감시해서 정말
지옥도로 나라를 몰아넣었던 북한의 5호 담당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더불어민주당 그러면서 이 국가기관을 사칭해서 민주파출소라는 걸 만들어서 대표가 사칭 전문이니까 검사 사칭해서 전과 달고 했지 않습니까? 사칭에 대해서 아무런 죄의식이 없는 정당 그리고는 민간인 사찰까지 하면서도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이 정당 이게 정말 이대로 있어서 되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2030이 깨어나는 그런 하나의 소재로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4050 정신 차리라고 이거 이래도 되냐. 슈퍼 미소녀가 좋든 말든 간에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간에 민간인을 사찰하는 정보를 취득하는 그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이게 맞냐 4050 그중에서 좌파 4050 그리고 2030 중에 아직도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개념 없는 관심 없는 2030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알려주는 소재로 삼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민낯이다라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